거울 보실 때 느끼셨나요? 아침에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팽팽하게 당기는 그 느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깨끗해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피부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세안 직후 피부 수분 측정기로 재보면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딱 10분만 방치하면 피부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금이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세안제, 거품이 풍성할수록 피부 장벽을 더 빠르게 파괴합니다. 광고에선 풍성한 거품이 순하다고 하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품이 많다는 건 계면활성제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지난 27년간 국내외 수많은 피부 연구소에서 관찰한 결과 세안 습관 하나만 잘못돼도 5년이면 피부 나이가 10년 더 먹어 보입니다. 단 하나의 습관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간단한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올바른 세안법을 알게 되면 비싼 제품을 안 사게 되니까요. 세안제 회사들은 이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피부 전문가들도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죠.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침묵을 깨고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세안 습관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새로운 제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딱 3군데만 고치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거울 속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화장품 매장에서도 피부 관리사들도 이 세안 타이밍의 비밀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추천하는 게 훨씬 쉽고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딱 30초만 잘못 써도 피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 가능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실 분은 1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확신이 안 서시면 2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피부 전문 박사 이현수입니다. 지난 32년 넘게 한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 노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는 피부 장벽 문제를 연구해 왔어요. 제가 연구소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똑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건 당연하다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비싼 화장품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세안 후 단 3분 안에 무엇을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10년 후 얼굴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만난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어르신은 73세인데 평생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화장을 하면 들뜨고 오후만 되면 각질이 일어나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셨대요. 손주들이 할머니 사진 찍자고 하면 항상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딱 3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세안 물 온도. 둘째, 세안 후 물기 제거 방법. 셋째, 보습 타이밍이었어요. 딱 이 3가지만이요.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순자 어르신이 전화하셨어요. 얼굴이 덜 당긴다고요?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장이 들뜨지 않고 오후에도 각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6개월 후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이 순자 어르신 보고 뭐 바른 거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만큼 피부가 달라 보였던 거죠. 지금 순자 어르신은 손주들이랑 사진 찍는 게 제일 즐겁다고 하세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73세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피부를 망치는 3가지 습관과 그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바꿔도 한 달 후 거울 속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으세요. 시원하고 개운하니까요. 특히 겨울철에는 찬물이 너무 차갑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을 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뜨거운 물과 찬물 중 어느 게 기름때가 더 잘 빠지나요? 당연히 뜨거운 물이죠. 왜 그럴까요? 뜨거운 물이 기름을 녹이거든요. 여러분 얼굴도 똑같아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막이라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피지막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거든요. 마치 피부에 천연 크림을 바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이 소중한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 기름때가 쏙 빠지는 것처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하면 피부 수분이 30% 이상 증발한다고 해요. 30%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아침에 보습제를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세안 물 온도가 높으면 그 효과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누적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씻으면 한 달이면 피부가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제가 만난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어르신은 69세였는데 평생 뜨거운 물로 세안하셨어요. 뜨겁게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믿으셨거든요. 특히 겨울철엔 거의 손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로 씻으셨대요. 그래야 몸도 따뜻해지고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자꾸 당기고 붉어지고 각질이 심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피부를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붉은기가 돌고 얇은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죠.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따끔거려 하셨어요. 물 온도만 체크해 보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셨어요. 본인이 사용하던 물 온도가 45도가 넘었거든요.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바꾸도록 했어요. 처음엔 개운한 느낌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얼굴이 덜 당긴대요. 2주 만에 붉은기가 확 줄었고요. 한 달 후에는 각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똑같은 보습제를 쓰는데도 피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도가 적당한 걸까요? 세안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2도에서 34도가 가장 좋아요.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예요. 처음엔 이 온도가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온도가 가장 편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아침 세안과 저녁 세안의 물 온도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침에는 밤새 피부가 회복되면서 만들어진 천연 보습막을 최대한 지켜야 해요. 그래서 아침엔 더욱 미지근한 물 32도 정도로 씻으시는 게 좋아요. 세안 거품도 T존 위주로만 살짝 올리고 볼은 미지근한 물로만 헹구세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피지를 제거해야 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씻어야 해요. 34도 정도의 물로 충분히 헹궈내세요. 하지만 절대 40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피부 건조가 절반은 줄어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세안할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뜨거운 물로 씻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안하고 나서 어떻게 물기를 제거하세요? 대부분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시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닦으시나요? 혹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해요.
그게 바로 피부를 늙게 만드는 습관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엔 피부 두께가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피부가 얇아진다는 건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종이 한 장이 두꺼운 종이보다 쉽게 찢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얇아진 피부를 수건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각질층이 손상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지르면 피부는 점점 더 약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수건으로 문지르는 사람과 두드려 닦는 사람의 피부를 6개월간 관찰한 거예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문지르는 사람은 피부 두께가 더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게다가 붉은기도 더 심해졌고요. 반면 두드리는 사람은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같은 기간인데도 차이가 확연했어요. 부산에 사시는 최정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자 어르신은 71세인데 평생 수건으로 얼굴을 팍팍 닦으셨어요.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특히 세안 후엔 물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세게 닦으셨대요. 그게 위생적이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미세한 상처가 많고 붉은기가 돌았어요. 특히 볼 부위가 심했죠. 왜 그럴까 했더니 수건으로 가장 세게 문지르는 부위가 바로 볼이었던 거예요. 수건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드렸어요. 부드러운 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닦도록요. 처음엔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안 닦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붉은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한 달 후에는 정자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어요. 거울을 보는데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수건 사용법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올바른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세안 후 부드러운 면 수건이나 화장솜을 얼굴에 살짝 대고 물기를 흡수시키는 거예요. 절대 문지르면 안 돼요.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만 흡수시키세요. 마치 얼굴에 스탬프 찍듯이요.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 부위는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곳이거든요. 수건을 대고 3초 정도만 누르고 있으면 물기가 자연스럽게 흡수돼요. 힘을 주거나 문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수건을 자주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거든요. 특히 욕실처럼 습한 환경에서는 더 빨리 번식해요. 23일 사용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세균을 얼굴에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가능하면 일회용 화장솜을 사용하거나 수건을 매일 교체하세요. 번거로우시면 얼굴 전용 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세탁할 때 섬유 유연제는 빼세요. 유연제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것만 지켜도 피부 트러블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평소 수건으로 얼굴을 어떻게 닦으시나요? 문지르시나요? 두드리시나요? 궁금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앞에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도 이걸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바로 보습 타이밍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세안하고 나서 뭘 하세요? 옷 입고 머리 말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참 지나서 보습제를 바르시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10년 후 얼굴을 결정하니까요. 세안 후 피부 수분은 얼마나 빨리 증발할까요? 1시간? 30분? 아니에요. 단 3분입니다. 3분 안에 피부 수분의 80%가 증발해요. 믿어지시나요? 너무 빠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서 증발 속도가 더 빨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세안으로 깨끗해진 피부는 보호막이 없는 상태예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요.
이 상태에서 공기에 노출되면 수분이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요.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난방하는 겨울철엔 더 빨라요. 그래서 세안 후 3분이 골든 타임인 거예요. 이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야 해요. 3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더 확실해요. 세안 후 1분 안에 보습한 사람과 10분 후에 보습한 사람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1분 안에 보습한 사람은 피부 수분량이 40% 증가했는데 10분 후에 보습한 사람은 겨우 15%만 증가했어요. 같은 보습제를 발랐는데도 효과가 거의 3배 차이 났어요. 타이밍 하나만 바꿨는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비싼 보습제를 사는 것보다 올바른 타이밍에 바르는 게 훨씬 중요해요. 대구에 사시는 한미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숙 어르신은 68세인데 항상 세안 후에 방 정리부터 하셨어요. 침대 정리하고 옷 정리하고 창문도 열고요. 그러다 보니 20분 정도 지나서 보습제를 바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얼굴이 당기고 건조했죠. 본인은 보습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꿔보셨는데도 똑같았대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세안 후 즉시 바르는 습관으로 바꿔드렸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안하고 물기 닦고 바로 보습제부터 바르라고요. 정리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렇게 3주를 실천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숙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어요. 똑같은 보습제인데 피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루 종일 촉촉하고 당김이 없대요. 오후에도 각질이 안 일어나고 화장도 잘 받는데요. 타이밍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세안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요. 이때 완전히 다 닦지 마세요.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가 좋아요. 그 상태에서 바로 즉시 1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아직 피부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물기와 함께 보습 성분이 피부 속으로 밀려 들어가거든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보습제 바르는 순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 성분이 많은 에센스나 로션을 바르세요. 가벼운 제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펴 발라주세요.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고요. 그 다음 크림을 바르세요. 크림은 앞에서 바른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마치 뚜껑을 덮는 것처럼요. 파탈만큼 덜어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이니까 적당량이 중요해요. 특히 건조한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볼이나 눈가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위요. 이중으로 막아주면 수분이 더 오래 유지돼요. 귀찮으시겠지만 이것만 해도 피부가 정말 달라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겨울철이나 건조한 계절엔 세안 후 욕실 문을 닫고 보습제를 바르세요. 욕실은 습도가 높아서 피부 수분 증발을 늦춰주거든요. 보습제를 다 바르고 나서 방으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타이머를 맞춰보세요. 세안 후 3분 타이머요. 그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세안 후 보습제는 몇 분 후에 바르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피부를 살리는 3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물 온도 3234도로 미지근하게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닦기, 세안 후 1분 안에 보습하기. 딱 이 3가지만 지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한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기본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효과를 더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알면 진짜 완벽해요. 먼저 세안제 선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세안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거품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약해지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세안제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세안제는 세정력이 너무 강해서 필요한 유분까지 다 씻겨 나가버려요. 약산성 세안제를 선택하세요. pH 5에서 6 정도의 제품이 좋아요. 우리 피부도 약산성이거든요. 같은 산도의 세안제를 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아요. 제품 뒷면을 보면 pH가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고 사세요. 요즘엔 약산성이라고 크게 써 있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리고 양도 중요해요.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쓰면 헹굼이 완전히 안 돼서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요. 이 잔여물이 피부를 자극하고 트러블을 만들거든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해요. 펌핑 타입이면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전주에 사시는 오경자 어르신은 74세인데 세안제를 펌핑으로 4~5번씩 쓰셨어요. 많이 써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가려움이 있었대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꼼꼼히 헹구도록 했더니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세안할 때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것도 주의하세요. 힘주어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돼요. 거품을 올리고 손가락 끝으로 둥글게 마사지하듯이 가볍게 씻으세요.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문지르면 그것도 자극이 되거든요. 그 다음엔 보습제를 겹겹이 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제품만 바르는 것보다 여러 단계로 나눠 바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피부의 수분층을 여러 겹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단계는 토너예요. 세안 직후 물기가 있을 때 토너를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에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요. 토너는 수분을 공급하면서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도와줘요. 손으로 바르는 게 화장솜보다 낫습니다. 화장솜은 마찰이 생기고 제품도 흡수되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에센스나 세럼이에요. 이건 농축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깊숙이 침투해요. 콩알만큼 덜어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펴 발라주세요. 특히 건조한 볼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주면 좋아요. 세 번째 단계가 크림이에요. 크림은 앞에서 바른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파탈만큼 덜어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이고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해요. 마지막 단계는 눈가 크림이에요. 눈가는 특히 더 얇고 건조하거든요. 눈가 전용 제품을 약지로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약지가 힘이 제일 약해서 눈가에 자극을 안 주거든요. 문지르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4단계로 나눠 바르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효과는 배가 돼요. 창원에 사시는 정명순 어르신은 70세인데 항상 크림 하나만 발랐어요. 그런데 금방 건조해지고 당김이 심했대요. 이 레이어링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더니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고 화장도 잘 받는데요.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4단계 다 하신대요. 번거로움보다 효과가 훨씬 크니까요. 여러분은 보습제를 몇 단계로 바르고 계세요? 한 가지만 쓰시나요? 아니면 여러 개 쓰시나요? 그런데 아무리 보습제를 잘 발라도 주변 환경이 건조하면 소용없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할 때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선 피부 수분이 계속 증발해요.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세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식물이 수분을 내뿜거든요. 그리고 난방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게 하면 실내가 더 건조해져요. 온도는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대신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습도는 5% 정도 올라가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김선희 어르신은 67세인데 겨울마다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워서 고생하셨어요. 난방을 28도까지 틀어놓고 사셨거든요.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가습기를 틀었더니 피부 가려움이 확 줄었대요. 다음은 물 마시는 습관이에요. 피부 보습은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수분을 채워줘야 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예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는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잠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세요. 포항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은 72세인데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커피나 차만 드시고 물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요. 당연히 피부가 건조하고 입술도 자주 갈라졌죠.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더니 3주 만에 피부가 확 달라졌어요. 입술 갈라지는 것도 줄었고 피부 당김도 덜하대요. 그런데 물만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피부는 밤에 재생돼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잠을 자야 피부가 제대로 회복돼요. 늦게 자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반감돼요. 적어도 밤 11시 전에는 자리에 누우세요. 그리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다음날 얼굴이 푸석하고 칙칙해져요. 목포에 사시는 강미란 어르신은 69세인데 밤 1시까지 TV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계속 칙칙하고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취침 시간을 밤 11시로 앞당기고 7시간 수면을 지키도록 했더니 2주 만에 피부 톤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다크서클도 많이 옅어졌고요.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베개 높이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높은 베개를 베면 목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도 붓기 쉬워요. 목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높이가 좋아요.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요. 베갯잎도 자주 갈아주세요. 베갯잎에도 피지와 세균이 쌓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바로 나타나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건조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매일 30분씩 산책하세요.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아요. 햇빛도 쐬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돼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마음이 많이 안정돼요. 취미 생활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가지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아요. 행복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제주에 사시는 박영희 어르신은 75세인데 손주들 돌보느라 스트레스가 심하셨어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졌죠.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한 달 하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셨대요. 피부도 자연스럽게 좋아졌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얼굴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효과를 더 높이는 추가 팁들이었어요. 세안제 선택, 레이어링 보습, 실내 습도, 물 마시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피부에 영향을 주거든요.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은 물 온도부터, 내일은 보습 타이밍, 다음 주엔 수면 시간.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어느새 여러분의 피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부 노화를 막는 핵심은 세안 후 3분이었어요. 이 3분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세안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2도에서 34도.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수분을 30% 이상 증발시켜요.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조함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세안 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닦기. 나이 든 피부는 얇고 약해서 문지르면 상처가 생기고 각질층이 손상돼요. 부드럽게 두드려 물기만 흡수시키세요. 세 번째, 세안 후 1분 안에 보습하기. 3분이 지나면 수분의 80%가 증발해요.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즉시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을까요?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해진다는 생각, 수건으로 팍팍 닦아야 한다는 생각, 보습제는 나중에 발라도 된다는 생각. 이 모든 게 피부를 망치는 습관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온도, 타이밍, 방법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두드려 닦고 1분 안에 보습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피부 건조와 주름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박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73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요.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저는 73년을 살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 몰랐어요. 손주들이랑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이제 다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실제로 할머니는 지금 동네 어르신들에게 세안 방법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73세의 나이에 다른 분들을 돕는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피부를 개선할 수 있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세안할 때 물 온도부터 체크해 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준비나 비싼 제품은 필요 없어요. 매일 세안할 때 물 온도 체크하고 두드려 닦고 1분 안에 보습하기. 이 세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 4주는 꾸준히 지속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피부가 답해줄 거예요. 얼굴이 덜 당기고 각질이 줄어들고 화장이 잘 받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피부로 손주들과 사진도 마음껏 찍고 친구들과 모임도 즐기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따님이나 아드님과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가면 더욱 즐겁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 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물 온도, 두드려 닦기, 1분 안에 보습.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세안 습관이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뜨거운 물로 씻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꿔보실 분은 1이라고, 이미 잘하고 계신 분은 2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세안할 때 손등으로 물 온도를 체크해 보는 것.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로 맞춰보세요. 그리고 세안 후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닦아보세요.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일주일 후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엔 더 확실한 변화가 보일 거고요. 3개월 후엔 주변 사람들이 뭐 바른 거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73세 박순자 어르신도 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극건조 피부를 위한 특별 관리법과 집에서 만드는 천연 보습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박사 이현수였습니다.